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줄여서 귀등본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하니까 드디어 이제 맞았습니다. 박수민사님 한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딱딱 맞는데. 딱딱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귀등돈 진행자 김 작가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달인 안수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뭐 주택 임대사업자 이런 건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임대 모든 사람의 꿈이죠. 그렇죠. 네. 뭐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꿈의 직업 임대사업자 상담이 세무사님 많이 오나요? 많이 오죠.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시중에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구나.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세법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네. 많이 막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기사를 이제 써오면서 보면은 한 2년 전이었나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그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8위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 그때 그거 나오면서 뭐 저희도 뭐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뭐 발표하고 그랬는데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뭐 거의 안 내도 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너무 좋은 거구나.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뭐 선한 집주인, 애국자,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한 이런 분들 그랬는데 작년에 9.13 대책 나오고 올해 이제 시행령 개정하면서 2월 12일에 그 뭐 세법 시행령 개정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규제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돌변했나요? 바뀌었어요. 예,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규제가 많아져서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세무사님 임대사업자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속 시원하게 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에 임대사업자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마어마했다. 살 때 감면해주고, 살 때 보유할 때 감면해주고, 보유할 때 감면해주고, 사업소득세 감면해주고, 사업소득세 양도세 감면해주고, 빼주고, 양도세도 안 중과세도 안 하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하고. 종부세까지 배제하고. 진짜 그래서 파라다이스네요. 이거를 아는 분들은 계속 주택을 사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중과세도 배제돼 버리죠. 종부세도 합산 배제돼 버리죠. 눈치를 챈 거네. 네.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걸. 뒤늦게서 그걸 알고 9.13 조치에서 그런 이제 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다주택 중과세 규정,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규정, 요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진짜요? 네. 그거는 물론 요건으로 따졌을 때는 그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돼요. 지방은 3억 이하. 이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다는데 9.13 조치 이전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주지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은 혜택을 안 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9월 13일이라는 게 지금 2019년 굉장히 중요해요. 2018년.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애들은 혜택을 안 주고 또 그때 당시에 무슨 혜택이 있었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를 해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50%. 네네. 10년 이상 하면 70%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집엔 20억짜리도 있잖아요. 이거는 선입주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혜택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눈치를 그걸 채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액 기준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액 기준을 넣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가액이 6억 이하인 것만.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인 것만 혜택을 주도록.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세무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그렇게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다 혜택 같은 거 많이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눈치챘다고 막 갑자기 9월 13일 이후로는 이렇게 완전 이 태도를 돌변하는 게 이게 좀 그 혜택을 제거한 거는 잘했어요. 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수 더 떴죠. 올해 2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달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가 일반 주택, 양도하는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거는 팔고 나서 또 사도 비과세 해주고 또 사도 비과세 해주고 계속적으로 비과세 해줬는데 이 비과세 해주는 주택은 평생 하나밖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평생 한 번. 일평생? 내일 평생? 그러니까 임대주택 갖고 있으면서 비과세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근데 다들 임대주택은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야 맞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해줘야 맞는데 그것을 계속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의미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세제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훨씬 큰데 이 세제를, 이 혜택을 없애버린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4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됐죠. 네네. 의무기간 안 지키면 과태료 1,000만 원. 네. 요것을 3,000만 원으로 3배로 올렸어요. 원래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예. 3,000만 원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의무 저기 5% 상한 요것도 안 지키면 임대료 상한제. 안 지키면 요것도 3,000만 원 물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작성 안 한다든지 임차인한테 설명 안 한다든지 그러면 과태료가 또 다 올라 버렸어요.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또 다 올랐구나. 네. 임대사업자 죽이기 뭐라 할까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임대사업 9월 14일 이후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하고 올해 2월 10일 이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전부 다 제거가 됐으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또는 새로 사시는 분들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9월 13일 이전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주거든요. 네네. 등록일 기준이 아니에요. 등록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9월 13일 이전에 완전 취득 안 됐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놨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사놨다 하더라도 네, 그 혜택을 종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하더라도 그때 계약이 이미 그 전에 그렇습니다. 됐으면.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다행이네. 네. 내가 언제 샀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다르니까 복잡해라. 이것도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서 네. 이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디까지 받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대신 세제 혜택이 크다 그러면 등록을 하셔야죠. 근데 세제 혜택이 별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건 몇 년인가요, 굉장히? 지금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단기는 4년, 4년. 장기 일반은 8년인데 네. 우리 세법은 기본이 5년이에요. 기본이 5년. 그러면 무조건 5년 이상은 임대를 네가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따져봐야 돼요.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법에서 다주택 중과세 규정 이런 것은 기본이 지금은 8년이거든요. 그래서 8년 이상은 등록을 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그거를 제가 8년 이상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셔야 되고 기존의 임대사업자 중에서 2013년 4월 달에 장기 일반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네.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 커요. 네. 장기 일반이라는 게 8년. 8년짜리. 8년짜리. 근데 옛날에 5년짜리가 지금 단기 4년으로 바뀌었지만 네. 옛날에 5년짜리밖에 없었어요.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세제 혜택이 별 것이 없거든요.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년 이상 장기 일반으로 등록을 했을 때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70%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단기 4년짜리 등록해서 10년 지나도 안 해줘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애시당초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자기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단기로 하는 바람에 안 네, 해주는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단기로 등록을 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기 일반으로 바뀌면 네. 예, 4년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했다 하더라도 4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네. 앞으로 향후 4년을 더하면 8년으로 인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일반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단기로 그만 놔둘 것인지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구나. 네. 근데 요새 그러면은 네. 기자님 조사를 하시면 네. 임대주택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도 네. 많이 이야기를 하나요? 저희도 뭐 부동산 뭐 블로그나 카페 네. 같은 데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뭐 그럼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세무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냥 이거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야.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주택자 같으면 56.2%, 3주택자 같으면 68.2%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럼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 안 팔아 나는. 안 팔잖아요. 못 팔아요. 예. 그러면 지금 쉬어가야 되잖아. 쉬어야죠. 쉬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쉬어가면 그냥 쉬어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자로라도 등록을 하고 쉬어가다가 4년, 5년, 8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지금 한 1,500만 원 내던 사람이 아마 4배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6천만 원. 그거 지금 기준시가 올라가서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기준시가 올라가죠. 시장 가입 공정가 가입 비율 또 올라가죠. 세율 올라가 버리죠. 저희들이 H카드는 지금 현행 부담보다 한 서너 배 늘어날 거라고 서너 배가 예상돼요. 늘어난다고. 그럼 그 종부세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럼 종부세만이라도 빠지려면 하는 게 낫겠대. 이 종부세도 빠지고 다주택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963조치 이전에 취득한 것 중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그럼 그 혜택을 다 받는다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가실 거냐고요. 네? 그러면 최소한대로 8년이라도 내가 가지면 50%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70%까지 감면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엎어진 길이면 쉬어가자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하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팔 무언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네. 어차피 지금은 못 판다. 지금 60% 70% 내면서 팔 거냐. 지금 양도 그렇지 차익이 않니? 많이 안 나서 중과세가 되더라도 별것이 세금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만. 팔아도 되지만 어차피 양도 차익이 많이 나버렸으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파는 상황에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세제 혜택을 다 포기하고.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시고 네. 이걸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세제 혜택이 어디까지 보시는지를 본 다음에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겠다든지 중과세가 부담이 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감소하고 또 가는 거고. 사전 증여해서 주택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법인전환을 해서 주택수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도저도 못 한다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네. 그건 해결 방법 찾으셔야지. 이게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네. 무조건 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케이스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고 조건 안 맞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으니까 그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전 지금 듣고만 있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냥 집을 안 사고 말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는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사야 될 분들은 안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세가 너무 강화돼 버렸고. 정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언제까지 세제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그냥 갖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와 정말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셔야지 일반인들이 그냥 몇 가지 그냥 사례만 보고 2019년 2월 10일 개정된 거 그것만 보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럼 앞으로 사지 말라는 것이지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것까지 등록하지 마라. 이거는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방안을 세울 것인가를 반드시 전문가를 좀 만나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명규 기자님, 저희 귀뚱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네. 다주택자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럼요. 저희 텍스워치 신문이 나가고 있는데 네. 이걸 보시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님들이 네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럼 기자님한테 상담을 하나요, 막? 아니요. 가끔 틀린 거를 지적을 해서? 엄청 잘 집어내. 기사 내용을 보고 틀린 걸 지적을 기사 한다고?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내는 그 세금 완전 정복이라는 책에도 책, 부동산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지적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네.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거꾸로. 야, 그렇구나. 더 전문가예요. 더 전문가입니다. 네. 일반 세무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내 것에 관여된 거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임대사업을 하시려면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 이게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꿈의 직업이라고 해도 꽁으로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네. 야, 진짜 참 대단하신 그런 분들. 무슨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그 지식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일반인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모르시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알고 세무사님 있어요. 지금 오늘 딱딱 포인트 짚어주신 거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딱 바로 알 수 그렇죠. 있는. 네. 야, 그렇군요. 네. 뭐 이제 비록 저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도소득세 정말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세금 폭탄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많다는 걸 여러분 염두를 해두시고 꼭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